저희한테 이제 상속세 신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는 상속재산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뭐 요즘 조사도 잘 안 한다고 하는데 야 이거 대충 신고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럼 이제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나세요 선생님,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에 저희가 어떤 주제로 저희가 모이게 됐죠? 저희 오늘은 상속세를 신고하면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오냐라는 부분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세무조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또는 이제 어떤 분은 무조건 세무조사 나오니까 제대로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그거에 대한 답을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어떤가요? 상속세 신고하면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네, 원칙적으로 상속세는 세무조사가 무조건 나옵니다. 왜냐면 상속세는 신고로 끝이 나는 세목이 아니라 정부가 확정해야 되는 정부 부과 세목이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납부세액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조사 전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부동산 가격 자체가 너무 증가를 했잖아요. 너무 뭐 아파트 가격만 해도 한 채에 10억, 20억은 우습게 넘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 건들도 덩달아 증가를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상속 재산가액이 30억 원 미만이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세무조사를 개시하지 않고 신고팀에서 검토 후 마무리되거나 아니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해명 자료를 보내는 수준으로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한테 이제 상속세 신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는 상속재산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뭐 요즘 조사도 잘 안 한다고 하는데 야 이거 대충 신고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럼 이제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절대 안 됩니다. 라고요. 그 이유는 30억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맞는데 상속 개시 전에 주요 재산이 변동이 있다거나 아니면 피상속인, 즉 고인의 차명재산이 있는 경우, 그리고 또는 금융소득 종합 과세인 경우 등과 같이 조사가 꼭 필요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 조사관이 판단을 해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금액과 상관없이 이 점을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네, 더하여서 상속재산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라고 한다면 일선 세무서가 아니라 지방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만약 50억 원이 안 돼서 일선 세무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금융재산이 너무 많거나 평가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담당 조사관의 재량하에 상급청인 지방청으로 이관될 수 있다라는 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절대 방심하지 않고 조사가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상속세 신고 전에 꼼꼼히 검토하셔서 신고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세무사님, 저희가 상속세 신고를 사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점이 좀 어려우세요? 저는 신고서를 만들고 계산을 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데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어렵죠. 네, 최근에 저희가 상속세 신고를 했었던 건도 있었지만 상속인 5분이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5분 모두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다 모여서 협의를 했었던 적도 있었잖아요. 레전드였죠, 레전드. 정말 힘들었죠. 저희 이제 쭈구리처럼 옆에 이렇게 껴가지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거 같아요.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저희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도 신고 기한은 정해져 있고 날이 갈수록 마음이 초조해지죠. 그쵸. 저희 직업병이죠. 기한 전에 빨리 끝내놔야 마음이 안심이 되거든요. 근데 상속재산의 분배가 협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뭐 신고를 할 수도 없고 시간이 이제 점점 가고, 그런 이제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제 너무 어려웠던 기억도 나는데, 별개로 저희 이제 세무대리인 뿐만이 아니고 상속인 입장에서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절대 좋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 상속공제라든가 가업 상속공제 같은 그 요건을 충족하신 분들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효과가 크잖아요. 근데 협의가 안 되면 다 몰라, 안 해, 이래버리면 그 받을 수 있는 절세실익을 다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진짜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좀 현명하신 피상속인 분들은 애초에 이런 분쟁들까지도 예상을 하셔서 재산 정리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뭐 명절에 가족들 다 모이잖아요. 모인 자리에서 너는 주택, 너는 토지, 너는 건물 상속하겠다라고 재산 정리를 하시니까 사후에도 그 상속인들 간의 협의 과정에서 분쟁의 소지가 거의
거의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거는 피상속인 이제 네. 어머니 아버님이 미리 좀 얘기를 해주셔야지 맞아요. 자식들이 그런 일 꺼내기가 참 좀 어려운 맞아요, 부분이 있다라는 게 또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런데 이제 협의를 하다 안 되면 결국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피해야 되는 부분이 어쨌든 이제 소송 비용 등 추가 소요 비용이 드는 거. 근데 이건 둘째치고 거기까지 가면 유족들 간의 관계가 정말 안 좋습니다. 맞아요. 아예 이제 정말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꼭 피해야 되는 협의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꼭 피해야 되는 내용이다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재산분할 청구나 뭐 유류분 소송이 진행되면 판결문에 너무 적나라한 정보들이 너무 많이 기재가 돼 있잖아요. 그죠? 다 까져. 뭐 이랬냐 저랬냐. 네, 그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오빠는 결혼할 때 이거 받았잖아. 나오죠. 아, 너는 나오죠. 유학 갈 때 이거 받았잖아. 이런 나오죠, 식으로 다 나오죠. 다 오픈이 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불필요하게 증여 혐의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확인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그 상속세 신고를 할 때 뭐 사전증여재산이라든지 추정상속재산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피상속인이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있죠.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대부업을 네. 운영하시던 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정상속재산 그리고 사전증여재산 검토를 위해서 이제 계좌 내역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계좌를 오픈했더니 업종이니만큼 현금, 이입, 출금 내역이 엄청 많은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혹시 뭐 신고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됐을까 해서 이제 그 세무대리인, 기존 세무대리인 분한테 이제 신고서를 요청을 했더니 신고된 수익 금액과 입금된 금액의 차이가 좀 상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상속인 분들한테 설명드리고 미리 수정 신고를 겸하고 상속세 신고를 진행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상속인이 운영하시던 사업체와 관련해서 매출 누락 등의 사유가 좀 크다면 불필요한 가산세까지 나중에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정 신고를 먼저 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상속세 신고할 때는 어디 출금이 됐다라는 출금 관련된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반대로 이런 케이스처럼 현금 입금되는 금액이 출처가 없는 경우에 과다하게 입금이 됐다라고 네네. 한다면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네, 확실히 세무조사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상속세는 진짜 온전히 그 세목뿐만이 아니라 네.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등 다른 세목까지도 파생이 되기 때문에 신고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 상속세라는 게 어쨌든 상속 개시가 이루어지고 사후에 이제 대응을 네.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여지껏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유족들 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금 소요 계획과 절세 포인트 이런 것들을 사전에 꼼꼼히 검토를 하시면 엄청난 효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리미리 사전에 피하지 말고 미리미리 검토를 좀 받아보시고 상담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사전 컨설팅은 론세무법인? 바로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또 재미난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절세생활 하세요.